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신체나 마음이나 성이나 인간관계 같은 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실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데. 회사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회사에 인사팀이 없어요. 그 회사 인사가 잘못됐어요. 왜? 이 사람들을 점검을 해주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 치료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방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 그 일과 업무의 힐링을 보시게 되면 저 뒤에 보면 일과 업무의 힐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있나? 저 파란색이 녹색이 초록색 있는 게 일과 업무의 힐링이잖아. 가실 때 저거 한 권씩 가져가세요. 저기 가다 보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일을 하는 곳에 뭐를 하는 곳에 뭐가 필요하다? 힐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게 회사에 이 힐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건강관리공단에서 그래도 2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인가 의무적으로 그거 아세요? 저한테도 그게 날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통보가 와요. 안 받으면요 제가 과태료 내야 돼요. 경영자가 과태료 내야 돼요. 강제화돼 있어요. 이 관련되는 쪽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가입자들은 모르겠는데 이 직장 가입자들은 직장 오너한테는 그게 날라옵니다. 당신의 몇 명이 이름 쭉 해가지고 검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쭉 나오거든요. 연말 되면 나옵니다. 그거 하라고. 안 하면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 전 안 해도 됩니다. 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안 나옵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전 사용자라서. 요런 채점인데 이 논점이 이제 흐려졌는데 건강에 관련된다. 그러면 마음, 성, 인간관계 관련된 이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인사가 만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인사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세계적인 뭐 아마존이라든가 전 세계 몇십만 명의 이 직원들과 일이고 있는데 그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힐링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아니라 그걸 뭐라 하죠? 정신건강을 위한 그 온라인으로 해서 다 수강하게 합니다. 온라인으로. 물론 다 심리학 기반이에요. 인문학 기반이고. 그냥 인간관계 이 정도 가거든. 이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제안서를 만약에 내게 되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온라인 강의 만들 지금 다 치료법 다 돼 있잖아요. 치료 필요한 사람, 예방이 필요한 사람. 이거 얼마인지 나중에 누군가가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제안서 들고 가서 한번 붙어보면 한 번 진행되면요. 수억 달러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들은 수억 달러를 지불을 해요. 매년. 수억이면 천억이에요. 수천억이란 얘기예요. 수천억 원씩 지급을 합니다. 삼성만 하더라도 삼성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 관련되는 업체가 10군데인가 몇 군데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 업체들이에요. 직무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인성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힐링 관련되는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에 뭐가 없냐? 마음, 성 다루는 거, 진짜 인간관계를 힐링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강연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몰라요, 지금요.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왜? 왜 못해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 제안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네가 이거 한번 담당해봐라. 딱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하는 일도 산땜인데 그것까지 하라도 누구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 나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회는 엄청 많은 거예요. 바로 이 힐링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사에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뭐랄까 요거 관련된 거 정리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뭐라 하죠? 페이퍼 형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기 가게 되면 저는 그거를 그냥 인사 담당자가 됐던 누구한테 그냥 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 일과 업무의 힐링 앞부분에 서문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노동대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이라는 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이라는 걸 저기다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실제 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에 계속 나오는 게 이 힐링 시스템이거든요. 힐링 시스템. 근데 힐링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치료 시스템도 같이 있어야 돼요.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되면서 조율을 해가게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가.
힐링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힐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디든 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했던 내용처럼 이 조직,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다들 돈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지, 돈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지, 직장이 좋아서, 일이 좋아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힘들어서 그래요. 꼭 감정적으로 뭐 위에 진짜 말로 꼰대들이 이걸 내가 집에서 지 열받은 걸 왜 회사 와서 푸냐고요. 나는 놀고 싶은데 그럼 회사를 왜 나오냐고. 놀고 싶은데 일을 준다고 뒷담화 때리고 못 때리고 막 그런 일 조직에서 흔하거든요. 놀고 싶으면 그냥 놀지. 자기가 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건데 직장 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받아가라고 해서 연봉 협상이라는 거 연봉 개념제가 도입된 이유가 내가 한 만큼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해 잘릴까봐 못하잖아요. 왜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봉 협상하네? 얼마 주면 끝 이거지. 그런데 현재 이러니까 요만큼만 가자. 그렇군. 왜 미래 희망이 있으니까. 그 또한 협상이에요. 왜? 부채. 이 가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조직 간에 직원들 간에 문제가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전에 강연을 하고 이럴 때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한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조 옛날에 아시죠? 춘투라고 혹시 아세요? 봄철 되면 임금 인상 투쟁해가지고 아예 그게 정례화돼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그랬다간 다 잡혀갑니다. 지금은 잡혀가요, 그냥. 카르텔 이상한 거에 대해서 잡혀가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공장이 거의 한 몇 개월에 문을 닫아요. 그냥 몇 개월. 그런 중소기업이 하나 일 텐데 생각보다 큰 기업입니다. 그게 있어요. 매번 나와요, 그거는. 한 분이 거기 인사 담당자셨는데 혹시 우리 이거 좀 해결이 가능하냐 그래서 머리 맞대놓고 그 관련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 맞대놓고 다 했는데 노조 그 춘투가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게 있어요, 대전에. 네, 그거 했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춘투를 하는 이유에 대한 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거 몇 가지를 적용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왜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힐링, 치유 시스템이 인사에는 반드시 이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 조직 규모가 넘어가면은 이게 필요해요. 왜? 인원이 10명 미만, 20명 미만 이렇게 되면은 경영자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조종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경영자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보이면 이제 그 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 문제라든가 성 문제라든가 이걸 가진 사람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두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딜 가도 그 조직은 다 문제가 생겨요. 이 팀이 있어도 이 팀에서 문제 생기고 저 팀에 있어도 이걸 마음 문제, 성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팀에 가도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 팀을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팀장부터 갈고요. 왜? 자기 편하려고. 그래서 길들이기를 해요. 길들이기. 요런 게 있거든요. 요런 거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심리교육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음상담사 양성되는 분 중에 이거를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따지면 아이템들 엄청 많아요.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마음상담사 하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랑 관련되는 기법들을 다 배우게 될 거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왜 중독치료 같은 경우는 도박 중독치료 관련되는 거
한 해 예산이 얼만데 수천억이잖아요. 그런데 왜 도박 중독은 치료가 안 되고 도박 중독자들은 왜 점점 늘어날까요? 원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매년 몇천억씩 투자하는데도 안 돼요, 그거요.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이런 관점들을 하게 되면 이제 각자들이 하는 일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지금은. 저는 지금은 이 원칙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전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 체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또 본인이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만한 것들을 또 만들어내서 또 진행을 해나가고 하게 되는 게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만사를 다 혼자 나도 못해요. 우리 직원이랑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 인사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만 참고를 하면 돼요. 인사 담당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인사 담당자들은 인원 뽑아가지고 어디 부서 뭐 해주고 하는 거 그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사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 관련되는 이 환경들에 대한 거, 일에 대한 직무평가라든가 기타 등 이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 상태까지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인사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를 이제 연구를 할 필요성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어요. 그 사람들이 내 팀원에 있으면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됐던, 내 팀장이 됐던, 내 부하 직원이 됐던 이렇게 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 팀 전체가 위험해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